오늘부터 우니스 왕의 피라미드를 다룰 건데요. 이 우니스는 파라오의 이름인데 우나스라고도 합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이 우니스 피라미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피라미드 하면 기자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아마 이 우니스의 피라미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흙으로 된 어떤 언덕같이 생겼고, 기단 부분에만 피라미드였다는 흔적이 좀 남아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규모도 보시면 다른 피라미드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우니스의 피라미드는 첫인상이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벽면에 빽빽하게 상형문자가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우니스 피라미드 내부는 상형문자의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집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벽면 가득하게 써 있는 이 상형문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상형문자들을 전부 해석을 할 건데, 먼저 우니스의 피라미드의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 이 상형문자 텍스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니스 피라미드에 써 있는 이 상형문자 텍스트를 우리가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 우니스 피라미드에 있는 상형문자로 된 텍스트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모든 텍스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텍스트라는 게 우니스 피라미드뿐 아니라 다른 피라미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피라미드에서 이런 텍스트가 나타나는데, 보통 기원전 24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이렇게 지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텍스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 특히 고왕조 때는 이 파라오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강력한 왕권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격화죠. 그래서 파라오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고, 또 파라오가 죽은 뒤에는 신의 세계로 다시 가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오가 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식과 주문, 신에 대한 찬가 이런 것들을 정형화된 표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라미드 벽면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 텍스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라오마다 각각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틀같이 하나로 딱 정해진 표현으로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파라오의 이름만 바꿔 넣어서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이집트 학자들이 이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텍스트를 잘게 나눠서 번호를 붙여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독일의 이집트 학자 중에서 쿠르트 제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텍스트를 잘게 나눠서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텍스트에는 두 가지 번호 체계가 있어요. 하나는 PT 번호라고 하는데, 이건 피라미드 텍스트의 약자겠죠. 이거는 이 피라미드 텍스트를 쭉 보다 보면 제드 메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암송, 낭송, 언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텍스트를 쭉 보다가 제드 메두가 나타나면 자르고, 또 나타나면 자르고, 그리고 각각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게 PT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PT 번호는 어떤 형식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PT 번호만 가지고는 이 피라미드 텍스트를 나타내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주문을 외울 때 하나의 주문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아니면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또다시 주문을 외우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실제 주문은 하나인데 PT 번호가 잘게 나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여러 개의 주문을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반대로 PT 번호 하나에 여러 개의 주문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PYR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피라미드의 앞글자를 딴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문의 내용에 따라서 번호를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라미드 텍스트에는 이렇게 PT 번호와 PYR 번호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책의 단점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피라미드가 다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어떤 새로 발견된 피라미드에서 나타나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 번호가 없거나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새로 번호를 붙이는데 그때 일관성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피라미드 텍스트는 이게 어디에 써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공간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읽는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 PT와 POL 번호는 그런 순서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PT 번호와 POL 번호를 제가 같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벽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주문의 상형 문자와 이거의 해석을 이렇게 제시를 할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PT 번호와 PYR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번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강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이건 몇 번이다 이렇게
강조하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피라미드 텍스트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건 나중에 코핀 텍스트라는 그런 관구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관구문이 뭐냐? 피라미드라는 게 왕권이 강할 때는 괜찮아요. 인력도 막 동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왕권이 약해지면 사람을 동원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라미드는 너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도굴하기 쉬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파라오의 묘가 피라미드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덤을 파서 땅으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때 피라미드 텍스트에 썼던 주문을 관 표면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핀 텍스트, 관구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핀 텍스트가 나타나면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아까는 그 피라미드 텍스트에서 나타났던 주문들이 이전에는 오직 파라오를 위해서만 쓰였다면 이제는 일반인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약해지면 그 밑에 있던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런 높은 관료들이 보면 나도 이거 좀 쓸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죽은 사람들을 위한 주문들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커핀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관이라는 게 완전한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고인들 사람의 키나 몸매 이런 거에 딱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돈과 권력이 있는 높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게 커핀 텍스트였고요. 그래서 이 커핀 텍스트는 나중에 이집트 사자에서로 발전합니다. 제가 계속 영상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집트 사자에서는 죽은 이들을 위한 주문을 파피루스에 기록한 거고, 이걸 무덤에 같이 부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글자도 상형 문자를 필기에 적합하게 변형된 그런 필기체 상형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파피루스에 주문을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게 되고요. 더 널리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기 있는 주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름만 비워두고 미리에 쫙 써놔요. 서기가. 그다음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 빈칸에 의뢰인의 이름만 이렇게 써놓으면 그럼 되겠죠. 물론 이집트 사제에서도 비싸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사파도 예쁘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분량을 길게 만들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사파 없이 굉장히 짧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전에 커핀 텍스트에 관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이들을 위한 주문을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텍스트가 이런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드 텍스트에서 커핀 텍스트가 돼서 이게 이집트 사자에서로 바뀌었다. 그러면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텍스트하고 이 커핀 텍스트를 나란히 보면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근데 이 피라미드 텍스트의 세 번째 줄하고 커핀 텍스트의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살짝 다르긴 하지만 대충 비슷한 전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오고 뭐 홍수라든지 아니면 뭐 씻는다, 대충 물과 관련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권능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핀 텍스트가 나중에 이집트 사자에서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집트 사자에서를 보시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의 배치가 굉장히 또 유사합니다. 보면 제일 윗줄에는 사자, 두 사자의 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호루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명의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물을 끌어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뭐 몸을 튼다, 몸을 일으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피라미드 텍스트에서 커핀 텍스트가 나왔고, 커핀 텍스트가 나중에는 이집트 사자에서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니스의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배경 지식인 피라미드 텍스트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오니스 왕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